가장 큰 문제는 문이 좁다는 게 문제입니다. 어차피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명분은 필요했어요. 그러면 아무데나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. 근데 그 아무데는 불친절합니다. 취업자에게. 만약 거기서 잘렸을 때 다른 일 못하고 그냥 그런 시대잖아요. 이게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.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나서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힘든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느린스퍼트입니다. 청년들이 왜 취업에 힘이 들어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취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제 나이가 20대 중후반이고, 그리고 주변의 또래들은 다 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, 취업할 수 있을까, 그리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. 그런 입장에서 보았을 때 이 취업이 안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고 그 취업으로 인한 고통이 무엇인지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너무 그 사람들의 현실과 그리고 업계 현실 그리고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되었거든요. 가장 큰 문제는 문이 좁다는 게 문제입니다. 이거는 우리나라가 잘못한 게 아니라, 정치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인구가 또 많아졌고 그리고 산업이 고도화되고,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어쩔 수 없는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한국은 오히려 더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는 걸 택했고, 이 작은 자원에서 사람들이 나눠 가지려고 아이를 안 낳는 걸 택해버렸죠. 그게 앞으로 얼마나 갈지는 모르지만 일단 현 상황은 그걸 택한 상태죠. 근데 미국을 봤을 때도 똑같더라고요. 미국, 제가 실리콘밸리 갔다 왔는데 개발자도 그렇고 모든 직군을 더 적게 뽑아요. 이미 이 세계에서 벌어졌던 빅테크도 그렇고 모든 산업군이 다 돈을 잘 벌고 이렇게 모두 무역이 잘 되고 이런 시기가 좀 지나갔어요. 어느 정도 모든 사업들이 자리를 잡고 독점 기업들 정해졌고 큰 차이가 없고, 파이가 바뀌어봐야 70에서 60 내려오고 한 5%인 회사가 하나 올라오고, 물론 아직도 엔비디아 같은 스타트업이 제로에서 어마무시하게 커가죠. 그건 그 기회는 남아있지만 대부분의 회사들은 우리가 갈 법한, 가고 싶은 유능함을 키울 수 있다고 믿겨지는 회사들은 대부분 이미 커버렸어요. 그리고 그들도 사람을 많이 뽑았을 때의 단점이 뭔지 너무 잘 알아요.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람을 지금 많이 안 뽑고 있게 되는 거죠. 근데 일을 시작하는 신입에게 요구해야 할 능력치는 변하지가 않아요. 이건 미국에서 느꼈던 건데, 그래서 그러면 문이 좁아져서 더 유능한 애들만 들어오냐? 그건 또 아니래요. 그냥 똑같이 어차피 들어올 애들이 들어온다. 뭐 CS 졸업하고 컴퓨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졸업하고 엔지니어가 되기 위해서 들어온다. 엔지니어가 될 준비가 된 사람이 들어온다. 이미 엔지니어인 사람을 신입으로 뽑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우리도 그 입장이 비슷하죠. 우리나라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을 해도, 컴공을 나와도 똑같이 개발자는 아니에요, 아직. 그럼 그 단계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단계는 다 똑같이 갖춰요. 똑같이 갖춘다기보다 각각이 조금의 격차가 있을 수 있죠. 근데 어쨌든 갖추고 와요. 그럼 그 사람들이 회사에 가서 일을 해보면서 배우고 점점 개발자가 되는 거예요, 원래는.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게 많이 무너진 거죠. 그리고 AI로 인해서 더 그 명분이 생겨버린 거예요. 개발자를 너무 많이 뽑고 돈도 너무 많이 줬는데 얘네들 그 정도가 아닐지도 몰라 한 거죠. 그리고 시니어도 많이 있었고, 그리고 어차피 인원을 감축하기 위한 명분은 필요했어요. 대기업은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뽑을 필요가 없고, 텔레그램 같은 회사, 커서 같은 회사들을 보면 그 회사는 사실 기능이 엄청나게 복잡하지 않아도 다 돌아가요. 그러니까 기능을 복잡하게 굴릴 사람을 어마무시하게 많이 뽑지 않아도 대부분 돌아갈 수 있어요. 그러니까 그 코어 기능을 만들어 놨다면 그냥 더 많은 신입을 뽑지 않아도, 더 많은 팀원이 많이 충원되지 않아도 계속 그 산업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. 그 사업이.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안 뽑아도 되는 거예요, 애초에. 그리고 지금 더 많은 툴들이 생겼기 때문에 한 명의 생산력이 어마무시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 거죠.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굳이 사람을 더 뽑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. 사람을 더 뽑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득이 될 수 있거든요, 기업 입장에서는. 그 상황인 거예요, 지금은. 근데 그게 글로벌 잘 나가는 기업도 그렇다. 한국의 대기업은 어떠하겠느냐. 그래도 대기업은 신입을 뽑아요. 신입 뽑긴 뽑아요. 근데 그 문이 예전보다 많이 좁아졌다. 똑같이 다 그 직업을 할 수 있는, 그리고 앞으로의 포텐셜이 어떨지 모르는 그 원석들이 있다고 할 때 다 똑같은 그
직무를 할 준비가 된 사람들은 다 레벨이 비슷비슷하지만 그 스펙들이 달라요. 그 레벨이 비슷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역량을 가지면 취업을 해서 일을 배워서 점차 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어. 인 레벨이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그냥 이미 우리보다 조금 윗세대들은 이미 취업했을 만큼의 능력치를 만들어 놔도 취업을 하기 어려운 거죠. 취업을 하려고 지원하려고 봤더니 2명을 뽑는데 300명이 지원하고, 아 좀 많이 뽑아 30명 뽑네? 그러면 단위가 1000명 단위로 올라가는 거죠. 그러면 문이 너무 좁아버리잖아요. 근데 그 중에서도 한 뭐 몇천 명 단위로 올라갔을 때 진짜 900명, 800명 이 정도가 다 이미 누굴 뽑아도 상관없는 레벨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럼 그 안에서 더 말을 잘하는 사람, 더 면접 잘하는 사람, 더 스펙 좋은 사람, 더 많은 경험을 해본 사람, 이런 것까지를 다 채워야지 그 직업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렇게 해야 취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힘들다고, 그게 고통스럽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, 그리고 또 동시에 시기를 잘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. 코로나 때 오히려 취업하려고 했거나 코로나 막 끝나는 시기, 이 어수선한 시기에 사람을 막 뽑을 때 그때 딱 들어갔으면 오히려 더 문이 넓었을 수도 있겠죠. 근데 그 시기는 정말 잠깐이었고 계속 지금은 이미 채용이 한번 확 됐고 문이 좁죠. 문이 좁은 상태에서의 일을 구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. 제 주변에 저의 또래들이 다 그런 힘듦을 이야기하고 뭐 고민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미 그 일을 해도 되는 사람일 것 같아요. 물론 제가 모든 직업에 다 스탠다드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마인드가 이미 그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을 때 잘할 수 있는 애들인 경우도 많고, 그리고 계속 꾸준히 노력하는 부분들도 있고, 그런 걸 보면은 원하는 걸 이제 시작했을 때 잘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. 그럼에도 취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고 일자리를 못 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인 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동시에 그런 게 있어요. 그러면 아무 데나 들어가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. 근데 그 아무 데는 불친절합니다. 취업자에게. 그 아무 데가 나의 그 역량적 성장을 보장할 수 있느냐가 없는 거예요. 그러면 안정적인 데라도 일단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아무 데는 스스로의 회사를 PR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왜 취업 안 하냐라고만 하지 우리 회사에 들어올 애들이 없다라고만 하지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홍보하진 않아요. 우리 회사가 취업하기 좋은 회사고 우리 회사에 같이 일하면 이런 것들을 얻어갈 수 있고 우리 회사는 이런 일을 하고 너가 오면 이런 걸 시키겠다를 예쁘게 말하거나 더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아요. 그러니까 이걸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는다 이런 게 잘못이라고 하는데, 근데 이거는 잘못이 그러니까 기대감을 심어주지 않는다고? 그럼 너네는 취업을 안 할 거냐? 취업을 안 하고 그냥 계속 준비만 할 거냐?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실 수도 있죠. 그러나 동시에 시대가 그렇습니다. 시대가 내 역량을 꾸준히 성장시키지 않으면 내가 도태되고 그 한 직업에 머무르다 보면 그것밖에 못하고 만약 거기서 잘렸을 때 다른 일 못하고 그냥 그런 시대잖아요. 그럼 이 젊은이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. 나는 계속 조금씩 더 나아져야 되는 회사를 가야 되고 아니면 완전 안정적인 회사를 가야 되는 거예요. 둘 중에 하나밖에 옵션이 없는 거예요. 그냥 도태되는 회사를 가면 똑같이 도태될 수밖에 없고,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들어요. 그런 회사들에서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이야기들. 그러니까 그런 회사들을 선택을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냥 여기 제가 지금까지 말한 데에서도 뭔가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이나 시니어 분들이 지적하실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. 그러면 지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냥 거울이라고 생각해요. 거울이고 그들을 들여다봤다. 그들을 들여다보니 그들이 느끼는 힘듦이 이런 거고 상황이 이런 거고 세상이 지금 이렇게 뭔가 미디어나 매체들에서 취업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, 그리고 그것이 비단 대한민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, 물론 미국의 빅테크들만 그렇다고 전 세계적인 문제가 또 아닐 수 있죠. 그리고 또 아닐 수 있어요. 근데 산업 최전선이나 여기나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.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. 근데 진짜 힘들죠. 진짜 힘들죠. 근데 제가 한번 다른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게 또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요. 오히려 취업을 하기 위한 데까지의 시간이 더 많이 남으니까 더 나에게 맞는 직업이 무엇일까도 찾아볼 수 있고, 혹시 이것이 맞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? 그러니까 서브 플랜까지 찾아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게 준비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뭐 석사나 박사, 연구를 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생겨나기 시작하죠. 저는 그런 것도 다 좋은 것 같아요. 한 분야에서 더 깊이를 쌓은 다음에 더 취업에 도전하고 그래서 취업까지 해보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다. 여유가 있는 시간이 있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다. 동시에 이게 문이 좁다는 건 어떤 운의 요소도 더 크게 작용을 한다는 것이고, 그 크게 작용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좀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. 저 친구는 취업을 했고 좋은데 취업을 했는데 나는 못했고 아직 현 상황이 이렇고. 근데 지금의 사회가 또 더 가까운 사회예요. 옛날에는 졸업하고 몇 년 안 보면
뭐 하고 사는지 모르잖아요. 근데 요즘은 다 인스타그램 연결돼 있고 오랜만에 한번 보자 하면은 카톡 날리면 바로 보고, 그 사회가 또 연결된 친밀감이 있고 정을 나누고 더 자주 보고 친구 사이가 조금 더 가까울 수 있고, 거기서 오는 이점도 충분히 있겠지만 반대로 비교를 더 남과 비교하게 만들고 박탈감을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상태인 것 같기도 해요. 모든 게 참 복합적이죠.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. 아,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. 그러니까 문이 좁잖아요. 채용을 하는 입장에서도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. 문이 좁으니까 원래 더 많이 뽑으면 잘하는 빛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또 높고, 10명 뽑았을 때 5명 잘하고 5명 못하면, 그러면 똑같은 이제 1대1, 5대5인데 못하는 5명이 점차 도태되고 없어져도 뭐 그게 상관이 크게 없죠. 근데 이 회사 고심해서 2명을 뽑았어요. 근데 1명은 잘하고 1명은 못해. 그러면 1명 못하는 사람이 되게 커 보이는 거죠. 아,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괜찮은 애들이 없냐? 그 얘기가 저는 이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거에서도 조금의 영향이 있을 거라 생각해요. 채용을 하시고 새로 신입을 받는 입장에서도 또 많이 뽑지 않는 게 또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.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한 명 한 명을 더 들여다보고 더 그 한 명 한 명이 압박을 받고 더 성장을 할 때 더 부담을 받는 포지션일 거란 말이에요. 그런 것까지 이겨내는 사람이 또 여러 명이서 한꺼번에 취업을 해서 으쌰으쌰까지 있잖아요. 그거는 서로 보듬어주고 못하겠다 퇴사하는 사람 퇴사하고 그런 시절보다 조금 더 힘이 들지 않나. 뭐 근데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, 그리고 진짜 직접 취업을 준비해본 입장이 아닌 상태니까 굉장히 주제 넘은 말일 수도 있죠. 근데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거를 가장 피부에 와닿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한 것 같아요. 동시에 저는 진짜 무조건 창업이 1순위고 무조건 창업할 거고, 취업을 하게 된다면 해외에 가서 취업을 해보고 싶은 사람이고, 근데 그 해외도 한국과 다르지 않고 그런 것들을 들어오고 진짜 딥하게 이야기들을 나눠온 사람으로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까지입니다. 좀 어려운 세상이에요. 어려운 세상인데 어려운 걸 풀고자 하는 게 제일 재밌는 순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너무 재밌습니다. 그리고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이 힘들고 나서는 좋은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힘든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